공인 자격증 완전 정복 오늘 같이 진행할 신현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는 당연히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희가 자격증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격증을 따고 나서 취업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 뭔가 필요하지? 내가 자격증 딴 거를 어떻게 조금 더 어필을 해야 되지? 바로 그 부분이 면접일 겁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시청하는 많은 분들이 특히 공기업 또는 블라인드 면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물론 자격증을 같이 보는 시간이지만 조금 더 특별하게 다른 내용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바로 현직 면접관이 들려주는 블라인드 면접, 이걸 같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블라인드 면접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자, 이번에 올해 여러 가지 취업과 관련된 정책 변화 중에 공정 채용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최종 면접자, 그러니까 최종 면접을 본 다음 해당 참여자에게는 피드백을 의무화하겠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올해 정책 변화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들도 블라인드 채용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면접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오늘 들어갈 내용은요. 크게 생각하면은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또 면접이 진행되면서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자, 평가를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죠? 당연히 면접에 도구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도구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도구라는 게 뭐 인성 면접, 기술 면접, PT 면접, 토론 면접, 인바스캔 면접, 여러 면접 기법들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좀 찾아보셨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도구라고 하는데 이 도구가 어떤 게 있는지, 또 채용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특히 요즘 엄중한 시기죠. 코로나19 때문에 면접이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데 좀 맞나요?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고 좀 실전에서는 어떤 것들이 질문으로 나오는지 아마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관을 많이 가는 만큼 같이 이야기를 하겠고요. 사실 제가 한 재작년에 제 저서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에 관련된 책을 한번 썼었어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3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라면 개강과 동시에 취업 구직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3월 되면 너무 바빠요. 학교도 와야 되고 또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특히 많은 기업들과 블라인드 채용을 주로 많이 실시하는 공기업들이요. 가장 많이 채용을 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1년 중에 바로 3월입니다. 물론 제가 뒤에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 3월, 5월, 8월이 가장 채용이 많습니다. 자, 이 시기가 이제 3월인데요. 이 시기에 많이 좀 놓치는 게 3월에 제가 할 게 너무 많은데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면접이 아직 하게 되면 4월, 5월일 텐데 벌써부터 준비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는데요.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최근에 여러분들도 내가 취업 준비를 하는데 아직 서류를 붙지도 않았는데 무슨 적성입니까? 적성도 안 붙었는데 아직 면접을 왜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조금 취업 준비를 더 하셔야 됩니다. 일단 면접은 최종 단계예요. 그러니까 면접을 통과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취업 딱 끝이 안 돼요. 네, 계속해서 다른 데 계속 면접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면접이 최종 합격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단계인데 면접 연습을 아직 나한테 기회가 안 왔으니까 안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니죠. 자, 그래서 3월에 시작하는 지금 시기, 그리고 졸업을 하신 분들은요, 마음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학생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2월 달까지는 방학, 3월 달에는 개강, 개학. 자, 이런 것들을 좀 몸이 알고 있다 보니까 3월이 되면 왠지 조금 생각도 바뀌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 시기 취업 준비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꼭 힘든 시기지만 같이 해야 된다. 시간 관리 잘 하셔라. 이런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는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런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는 공기업 이야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 매년 채용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마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특히 제가 많은 댓글들을 전 정말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공기업 가고 싶으면 올해 2022년에 꼭 가. 23년부터는 이제 못 가.
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 오징어 게임 그 짤을 이용해서 막 이런 거 많이 도는데 왜 줄어드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일단 공기업의 채용 인원이요. 신규 채용이 줄어들거든요. 자, 2021년까지만 해도요. 2만 7천 명 막 가까이 넘게 뽑아줬는데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떨어져요. 자, 이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베이비 부머,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가 은퇴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은퇴를 한다 하는데 거의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블라인드 면접을 하는 공기업 같은 경우는 자연 발생적으로 하는 정년 퇴임자가 있으면 거기에 신규 채용을 당연히 더 뽑아주겠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 플러스 자연적으로 감소돼서 정년 퇴임하는 분들의 숫자만큼을 청년의 신입 채용으로 채워 넣었던 거죠. 자, 근데 그게 이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은요, 그 여파로 채용 인원이 조금 더 줄어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대신에 작년부터 2021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체험형 인턴 숫자를 많이 늘려줬습니다. 올해도 같은 기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요. 물론 면접을 준비를 잘해서 취업 준비를 잘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가지고 나를 잘 표현해서 바로 정규직에 가면 베스트죠.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체험형 인턴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 좀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혹시 졸업을 하신 분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공기업에서 체험형 인턴을 선발을 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게 졸업 여부예요. 자, 그러니까 졸업을 해야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졸업 유예거나 재학생이다 선발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땠어요?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뭘 못했죠? 비교과 활동. 학교 안에서 취업이나 내가 다른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뭔가 경험 활동한 거를 많이 못했죠. 자, 이런 못한 거를 여러분들 지금 졸업하는 시즌에 앞서 뭘 준비하실 거예요? 아르바이트? 근데 그거 말고는 잘 없거든요. 아직 코로나 때문에 우리 회사들이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문호를 활짝 열고 어서 들어와서 직무 체험해 이런 게 아직은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공적 영역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기회를 준다?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이 채용을 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 학원 다녔던 분들 그런 표현 아시죠? 높은 레벨로 가기 위해 브릿지 과정을 거친다. 자, 그 체험형 인턴이 바로 브릿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형 인턴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똑똑똑 노크를 두들기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왜? 지금 채용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체험형 인턴의 기회는 늘어나기 때문에 지난 2,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경험을 인턴으로서 보강하는 거 정말 좋은 방법이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022년 어떤 게 바뀌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조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제가 1번은 얘기를 드렸죠. 채용 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3월, 5월, 8월에 가장 많이 뽑아요. 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1월부터 10월까지 선발로 놓고 보는데 10월까지 가면은 더 이상 안 뽑습니다. 잘 안 뽑아요. 왜 안 뽑을까요? 공공기관들은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죠? 국정감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리고 세금을 투입을 한 거잖아요. 세금을 투입해서 정책의 효과로서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빨리 나는 게 좋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채용이 상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이요,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내가 이제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취업 준비도 잘 됐어요.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좀 한번 좀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하반기로 가시면 어때요? 별로 채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공기업 취업을 준비할 때 아는 사람은 압니다. 상반기에 채용이 대부분 몰려있기 때문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를 가장 많이 취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방송을 찍고 있는 지금 시즌이 3월이거든요. 자,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려고 하면은요, 가장 빠른 게 5월, 그 다음 8월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휴가를 가는 시기에는 채용이 좀 적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일단 내가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고 내가 자격증도 땄고 자 이제 내가 공기업 쪽에서 한번 취업을 하고 싶어라고 마음 먹으면 상반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채용 공고를 잡알리오라는 사이트라던가 이런 데 여러분들 클린아이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죠. 자, 이쪽에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가지고요. 지원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지금 계속해서 면접위원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은 많은 기업들이 하반기까지는 가지 않고 상반기에 웬만하면 뽑으려고 해요.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뽑으려고 하는 기관에서 상반기에 뽑는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준비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이 부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거는요. 어학 점수가 조금 더 세분화되고 그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이저 공기업의 사무 행정 직렬이나 기술 직렬이요. 거의 대부분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보고요. 그 난이도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좀 물어보는데 옛날부터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2019년까지는요.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여러분들은 아마 전공 필기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을요. 사실은 안 보는 곳도 많았어요. 그래서 자소서 접수하고요. 적부 판정에서 인적성, 자 여기서 말하는 적성은 뭐죠? NCS 직기초를 말하는 겁니다. NCS 직기초 봐요. 자, 그 다음에 뭐래요? 면접을 봤죠. 자,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뭐가 꼈어요? 직무 수행 능력 평가가 낀 거죠. 자, 그래서 직무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의 사무행정 직렬에서는요. 경영학을 봅니다. 네, 그래서 경영학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국공항공사 있잖아요. KAC.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사무행정 직렬을 뽑을 때 아예 처음부터 경영, 법무, 회계 이렇게 나눠서 뽑아요. 그래서 회계 쪽에는 재무는 회계를 보고요. 법 쪽에서는 법학을 보고요. 이런 식으로 아예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관제 쪽은 항공교통학 이런 걸 직무 수행 능력 평가로 보거든요. 자, 이렇게 직무 수행 능력 평가가 또 도입이 되면서 지금은 블라인드 면접, 자 면접까지 가는 단계가요. 조금 더 복잡해졌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어학 성적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자, 가점이라는 제도가 있는 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가점을 매기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가점을 받는 게 비슷하거든요. 자, 우리 방송 자 공인 자격증 완전 정복에서 이야기하는 자격증들이요. 여러분들이 채용에 들어갈 때 뭐로 활용이 되죠? 가점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점으로 활용하는 것 갖고는 사람들을 어떻게 스크리닝하고 바꾸는 게 쉽지가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에 대한 가점과 서류에 대한 적부 판정 플러스 뭘 해요? 어학 점수를 조금 세분화해서 보는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이 부분은 사실 2015년 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이죠. NCS를 도입을 할 때는요. 아예 토익이나 이런 거를 없애고 의사소통 능력 여러분들 하위 단위에 보면 5번째에 뭐가 있어요? 네, 언어, 국제 언어가 있어요. 외국어 능력이 있는데 약간 거기는 지금 없어졌죠. 토익이 대체를 하면서. 하지만 토익이 조금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려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또는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는 사기업, 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쪽에 어학 점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요. 예전에는 문턱, 그러니까 딱 커트라인이라고 하죠. 그 정도만 살짝 넘으면 전혀 문제 없는 식이었어요. 저희가 허들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요. 그러니까 허들을 폴짝 넘으면 네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자 지금은 여기에 가점을 두는 거죠. 제가 모 공기업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공기업 같은 경우는 영어 가점을 나눠가지고요. 900점 이상과 700점까지의 커트라인을 두고 세분화해서 점수를 만들어놨어요. 그 점수에 서류 적부 판정에 자격증 최대 가점 15점 합쳐서 이 서류 배수를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아, 조금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치를 조금 더 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 2022년 바뀌고 있는 부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결국 회사에서 면접을 통해서 직원을 선발하려는 이유는요,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갈 때 그냥 내가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알고 거기에 내가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선발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올해만 해도 제가 한 지금 6군데 정도 면접관을 벌써 갔다 왔고요. 다음 주에도 2군데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채용 면접에 외부 면접위원을 파견하는 일도 하거든요. 자, 이분들한테 같이 활동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자, 면접위원들은요. 자, 어떤 사람을 선발하냐면 기본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회사에 오고 싶으니까 고민도 많이 했고 연습도 많이 했겠죠. 자,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왔을 때 퇴사를 하거나 그만 관두거나 성과가 안 나오거나 이러진 않겠죠. 자, 그런 사람을 우리는 우수 인재라고 생각을 하고 선발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다 이런 과정들, 그리고 내가 좀 취업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들, 경험 소재들을 정리를 하면서 면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왔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면접관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괜찮은데? 라고 뽑아주는 거죠. 제가 학생들한테 이 강의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멘탈 갑, 여러분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멘탈 갑인 지원자는 어떻게 답변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학생들이 들으면 이렇게 닭살 돋아요 교수님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진짜 많이 해주는데, 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온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어떻게 하면 면접관에게 면접위원에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채용 현장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최고 이슈는요. 중고 신입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학을 졸업을 할 예정이거나 현재 재학생인데 조금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공적 영역으로 공공기관으로 점프한다고 하는데 점프하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분명히 이 방송을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중고 신입들은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코로나 시국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 어때요? 비대면 수업, 비교과 활동, 자, 다 비로 시작하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제대로 된 취업과 관련된 또는 협업 작업 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중고 신입들은 하던 거죠. 자,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는 곳들은 어때요? 대부분 여러분 보시면 아시죠? 학력 제한 없고 나이 제한 없고 학벌 없고 자격사항 없고 그냥 지원자를 보고 평가하겠다 이런 데가 많죠. 심지어 여러분들 이 어떤 IT 회사는요 자소서도 없애버렸어요. 자소서보다 면접을 통해서 역량 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을 파악하는 게 더 적중한다. 자소서 솔직히 자소설 아니냐 이런 또 이 시각을 가진 회사들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고 신입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과 내가 싸웠을 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둬야 되고요. 자,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중고 신입분들 분명히 계시죠. 자, 이분들은 내가 왜 경력을 바꾸려고 하는지, 왜냐하면 지금 새로 지원을 해서 면접을 본다는 얘기는 기존에 일하던 걸 뭔가 버리고 온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왜 변화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게 안 되면 면접에서 오히려 신입한테 더 낮은 평가를 받겠죠, 신입보다. 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인턴까지 생각하는 분들은요, 요 최근에 AI 면접을 다시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좀 이렇게 센세이션 했는데 평가하는데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하면서 인턴 채용 쪽으로 AI 면접이 딱 가고요. 정규직 채용에서는 사람 대 사람이 면접을 보는 쪽으로 이렇게 딱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됐는데, 최근에는 AI 면접을 만드는 이 회사가요. 신여검 그래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면서 또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고, 이미 3월부터 새롭게 바뀐 이 AI 역량 검사 쪽으로 실시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유튜브 같은데 AI 면접 이렇게 보세요 라고 막 수없는 그 짤들 막 돌아다니고 하죠. 여러분들 썸네일 있고, 자, 그거 안 보셔도 돼요. 다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걸 꼭 봐라 이렇게 얘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요, 내가
준비도를 알려주는 건데 제가 아까 한 10분 전에 뭐라고 그랬죠? 준비가 가장 많이 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선발한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블라인드 면접을 하는데 붙은 애들 보니까 스펙 다 좋던데요? 스펙 좋은 애들 뽑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오해예요. 왜냐하면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스펙도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스펙이 꼭 좋은 게 여러분들끼리 그냥 쓰는 말 할게요. 제가 버프라고 그러죠. 이게 버프가 돼갖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도가 높다라는 얘기는요. 취업 준비를 내가 그만큼 맞춰서 많이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꼭 스펙이 좋은 사람을 선발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에서는요. 사람을 선발할 때 꼭 붙여야 되는 사람과 떨어뜨릴 사람을 꼭 찾아내는 쪽에 면접의 방점을 찍습니다. 자, 면접은요. 우리가 시행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때 이게 면접위원들이 이 사람은 해서 85점, 이 사람은 75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합산을 해서 세부적으로 점수가 이렇게 막 매겨져 가지고 높은 사람이 합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면접위원들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소수점 이하까지 싸우게끔 점수를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면접에 대해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알면 이 준비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준비도가 높은 사람은 붙여줘야겠죠. 근데 면접에서 가장 잘한 사람이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앞에 인적성 검사나 서류에서 점수가 약간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면접을 너무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합산이 됐을 때 면접 1등이 떨어져 버리는 수도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보통 일반적으로 면접 평가에서는요. 반드시 뽑아야 되는 사람과 떨어뜨려야 되는 사람을 딱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붙을 사람들은요. 확실하게 붙여주게끔 점수로 평가를 하고요. 이건 아닌데 준비가 많이 부족한데 라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그냥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면접위원들이 생각하는 게 다른 부분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잘하고 못해서 점수를 합쳤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선발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시지 마시고요. 뽑을 사람을 확실하게 뽑아주고 떨어뜨릴 사람은 확실하게 떨어뜨리는 게 면접 평가의 방식이구나 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신다 그러면은요. 제가 볼 때는 면접 준비도가 얼마만큼 돼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기준을 세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많이 우리 취업준비생들, 청년들이 질문하는 것들을 제가 좀 답변을 주는 식으로 한번 좀 오늘 내용을 좀 구성을 했는데요. 자, 지금 얘기한 거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면접의 앞 단계 점수와 또 지금 면접에서 보는 점수가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가리나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요. 대부분이 허들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허들 넘으면 끝이죠. 자, 자기소개서 단계를 넘었어요. 인적성 단계를 넘었어요. 직무수행 능력 평가 단계 넘었어요. 면접 단계 넘었어요. 자, 그러면 한 단계를 넘을 때마다 그 앞에 거는요. 여러분들이 크게 의미 두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 면접까지 갔다면요. 앞에 어떤 전형 요소가 나한테 불리하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허들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끔 공기업에서 우리는 허들 방식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곳들도 있는데 잘 보면은요. 서류나 인적성이나 직무수행 능력 평가 쪽에서 허들식을 아니게 한다 하더라도요. 아까 제가 면접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붙일 사람 확실하게 붙여주고 떨어뜨릴 사람은 웬만하면 떨어뜨린 점수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격차가요. 여러분들이 앞에 단계에서 받은 점수가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뭐다? 허들식으로 진행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까지 갔어요. 떨어졌어요. 면접 못 봐서 떨어진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1분 자기소개하는 거 있죠?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거 평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거 진짜 질문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취업 관련된 면접 교육을 할 때 가장 먼저 연습을 시키는 게 뭐예요? 1분 자기소개를 할 수 있게끔 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1분 자기소개는요. 여러분들 죄송한데 면접위원이 평가할 때요. 자기소개한 거를 평가하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고요. 이 사람과 약간의 면접 때 처음 보는 사람이죠.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서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풀어주는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이게 꼭 강제되는 건 아닙니다. 자, 한국국토정보공사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시켜요. 네. 근데 코레일은요. 무조건 시켜요. 자, 그런데 한전 KPS 안 시켜요. 아예. 없어요. 그냥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자, 수자원공사 같은 데는요. 공식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면접위원회에 따라서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1분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요. 필수 사항은 아닌데 이런 게 있죠.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준비도가 높아야 된다. 어느 정도 고민하고 준비를 해온 사람이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자기소개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기본기라고 우리 보통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맞기는 해요. 자, 처음 보는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소개해봐라. 좋은 인상을 주는 거는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일단은 뭐 공식적으로 없는 경우도 있지만 준비는 당연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는 한 모 공기업에 제가 환경직에 최종 면접위원으로 갔을 때 얘기해요. 자, 그때 보통 우리가 지원자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지원자 밖에서 기다리시는 동안 뭐 지루하지 않았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은 네, 괜찮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지원자는 딱 물어보자마자 딱 답변이 아니요, 예, 저는 밖에서 기다리면서 제가 어떤 거를 더 대답을 해야 될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더 좋았습니다. 하면서 말을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 뭐가 빠졌죠? 우리 지원자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없는 거예요. 자, 없어도 지금 뭘 얘기했죠? 우리 지원자 뭐 밖에서 기다리는데 지루하지 않았어요? 자, 이 아이스 브레이킹 시도를 면접관이 했죠. 자, 이게 자기소개 시킨 거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딱 질문했을 때 바로 좋은 대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정도의 여러분들이 준비도를 생각한다 그러면 뭐 크게 문제 없다.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외부 면접위원, 저 외부 면접위원이요. 제가 바로 외부 면접위원입니다. 외부 면접위원이 50% 이상 들어와요. 네. 사실상 내부 면접관이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제가 좀 확실하게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 같은데 저도 엄청 모니터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면접위원이 4명이에요. 50%죠? 자, 그러면은 외부 면접위원이 50%니까 내부 면접위원 몇 명이겠어요? 2명, 외부 2명. 또는 50% 이상이니까 전부 외부 면접위원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면접 간 적 있어요. 자, 그리고 3명이에요, 면접위원이. 그러면 50% 이상이니까 2명은 무조건 외부 위원이죠.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0% 이상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요. 내부 면접위원분들은 현업자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다른 일을 막 하다가 오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면접 전문가는 아니죠. 근데 저처럼 외부 면접위원들은요. 거의 대부분 전문 어세서라고 하거든요. 평가를 하는데 전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딱 들으면 점수를 바로 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저도요. 작년부터 제가 면접위원장을 많이 해요. 위원장을 예전에는요. 반드시 내부 면접위원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요. 면접이 길어지거나 늘어지거나 또는 시간에 대한 불만 같은 게 민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질문을 더 많이 했다. 왜 나한테 기회를 안 주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요. 면접위원을 많이 가는 저희 같은 외부 면접위원들한테 차라리 아예 진행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면접위원장이 진행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서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시도하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위원장이고 그 사람이 다 결정한다. 외부 면접위원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 알려드릴까요? 면접을 이렇게 하잖아요. 끝났어요. 그러면 내부 면접위원분들이 물어봐요. 저기 위원님, 네. 이 정도면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내부 면접위원과 외부 면접위원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를 통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보는
외부 면접이면 무시해라. 딱 봤을 때 들어가면 거기 현장 직원인 거나 혹은 그 회사 배지 달고 있는 사람한테 잘해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 바른 게 아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합니다. 코로나19, 네, 이제 끝이 보여요, 여러분들. 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뭐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기도 하는데, 단체 면접이라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던데,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협업 작업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대1 면접이나 1대1 면접이 아니고요. 다대다 면접인데 뭔가 과제를 주거나 또는 같이 풀어내야 되는 면접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토론 면접이 대표적인 면접이겠고요. 또는 인바스켓 면접 또는 과제풀이 면접, 협상 면접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런 면접을 안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자, 코로나19가 처음 터졌던 2020년에는요. 상반기에 채용이 다 줄 연기됐어요. 뭐 아무것도 못하겠죠. 이거 누가 어떻게 걸린 줄 알아요. 그러다가 여름부터 방역 지침이 나오면서 조금씩 바뀌어서 면접을 하긴 했는데 그때 저는 화상 면접관 많이 했어요. 그리고 화상 면접으로 2020년에 뽑았던 직원들 성과가 썩 좋지 않아서 2021년부터는 그래도 정규직 채용은 현장 대면 면접을 하자. 자,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막 말하면 감염의 위험이 높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업 작업 면접이요. 2021년 상반기까지는 줄어드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다 보니까 후기라는 걸 많이 보고 싶어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막 찾아요, 후기를. 후기를 막 찾아가지고 뭐 읽어보면은 되게 예전에 면접 본 거보다는 간소화돼 있거나 뭐야, 면접 한 번밖에 없어?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아, 면접 쉽구나. 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2021년 하반기부터는요. 일단 가급적이면 예전에 했던 코로나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면접을 보려고 하는 기업들이 늘었어요. 자, 제가 면접관으로 간 여의도의 모 금융공기업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아직 막 이렇게 없던 시절이죠. 2020년 1월에 그 공기업 여의도 지하에서 토론 면접을 했어요. 마스크 안 쓰고. 네, 토론 면접을 했거든요. 자, 그게 마지막 토론 면접이었죠. 그 뒤에 안 하다가 작년도 하반기 때 같은 장소에 제가 다시 면접관으로 이 초빙이 돼서 갔었는데 다시 마스크 쓰고 토론 면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2021년 하반기부터 다시 부활해서 원복이 되었다. 자, 그리고 2022년이 되면서 지금 어때요? 학교도 다 열었죠. 어지간하면. 네, 면접 전형도요. 대부분 원상 복귀될 걸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면접을 간소화해서 진행하던 거는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조금 어려웠던 면접이 다시 부활하거나 여러분들 채용 프로세스가 바뀌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에서는 결국에는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무 능력과 기본 태도. 자,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고 선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직무 능력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어떠한 기술을 통해서 KS, 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는 거를 직무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자, 아닙니다. 자, 물론 그렇게 정의를 하면 맞는데 자, 신입사원한테 어떠한 직무 능력과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우리 조직에 와서 일하는 방식, 방법, 지식, 기술을 가르쳤을 때 이거를 빠르게 습득을 하고 기존의 조직원들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수용력이죠. 수용력이 높은 사람이 직무 능력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뭘로 통해서 물어보죠? 면접 때 바로 행동 기반 면접. 여러분들이 과거에 뭐뭐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자,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직무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땅땅땅 물어보는 게 직무 능력에 대한 면접 평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본 태도인데, 자, 공기업이면 당연히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태도. 자, 이걸 요구하겠죠.
사기업은요. 사기업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대한 제품과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회사 얼굴로서 가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자, 이거를 평가를 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기본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직무 역량을 소화할 수 있는 수용 능력을 갖고 있는지 또는 내가 기본 태도가 있어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하면서 일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인지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면접 때 좋은 답변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성 면접은요. 사실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협업 작업 능력을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인성 면접에서 물어보는 게 다 뭐예요? 협업의 경험, 의사소통의 장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꼭 어떻게 해요? 뭔가 조별 활동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꼭 빌런을 등장시키죠. 나쁜 애를 등장시켜서 걔를 내가 다 어떻게 하고 협업을 이끌어냈어요. 자, 이거 좋지 않습니다. 본인이 조직 내에서 사람들과 구성원들과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역할을 했고 일이 되게끔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데 무슨 노력을 했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인성 면접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PT 면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면접인 거죠. 그래서 정답이 있진 않아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력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면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론 면접인데요. 토론 면접은요. 여러분들의 협업 작업 능력을 평가하려는 목적이 있는 건데 사실 저희 면접위원들끼리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론 면접을 하면 사실 저 사람의 태도와 인성 다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는 거라던가 뭐 이 학원에서 교육을 하는 사교육 쪽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야, 어차피 애들 싸우니까 기다렸다가 애들 어느 정도 싸우고 나면 너가 들어가서 교통정리하고 너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좀 사실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협업 작업 능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토론에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가가 되게 평가의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싸우는 거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시간이 이미 꽤 흐르겠죠. 그동안 꿀먹은 벙어리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처음에 만났을 때 첫인상 이 사람이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를 거의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갑니다. 처음에 말도 안 하고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좋은 인상을 못 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어느 정도 토론이 중반을 넘어갔을 때부터 갑자기 막 껴들어서 내가 실적을 쌓는다? 글쎄요. 위원들이 그렇게 좋게 평가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술 면접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공대 기술 직렬에서 많이 보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인 작업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보통은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if decision.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러하다면 우리 지원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 유형 하나랑 두 번째는 이러이러한 이론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술과 지식을 물어보는 거죠. 자, 결국 기술 면접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이 직업 방송에서 보면은요, 각 직무의 현업자분들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출연해서 방송하신 내용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 기술 면접 진행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상 면접은요. 금융권에서 많이 하는 면접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내가 속해 있는 팀이 받아야 될 점수와 상대방이 받는 점수가 나눠져 있고 협상 조건을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토론을 하면서 상대방의 조건을 파악하고 점수를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자, 이렇게 만드는 면접이거든요. 당연히 팀워크가 너무 중요하겠죠. 자, 이거는 진짜 해보면 팀워크를 정말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다시 조금 부활하고 있는 과제 면접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일정 시간 동안 과제를 주고요. 개인 작업과 협업 작업을 같이 줘놓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시간 내에 얼마만큼 해결해 내는지 보는 면접을 진행을 하거든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과제 면접입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보는 면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사실 뽑을 애들 다 결정해놓고 그거 쇼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그 면접 가보니까 애들 다 인턴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거는 인턴한 애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인턴한 애들은요. 제가 아까 우리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체험형 인턴이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 드렸죠, 작년부터.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인턴을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블라인드 면접 현장에 가면은요. 어떤 경험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인턴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지원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근데 그거를 마치 인턴을 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으면 나는 여기 왜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인턴 경험이 없는데 지금 지원을 하는 거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표현으로 약간 내가 분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인턴도 지원을 하면서 정규직도 같이 지원을 하는 투트랙 전략을 저는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요. 물론 정규직 지원도 하지만 인턴도 지원을 하세요. 인턴을 하면서 정규직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 저는 이거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생각을 꼭 하셔가지고 인턴 웬만하면 해라 이렇게 얘기 좀 드릴게요. 자, 공기업의 체험형 인턴은요. 졸업을 해야지만 선발을 해줍니다. 그리고 1년에 5개월까지 최대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공공기관은 시간제 인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으면서 할 수도 있고요. 자, 인턴이니까 법적으로 단기 직원이죠. 그러니까 4대 보험도 들어주고요. 여러분들 용돈보다는 확실히 많이 줍니다. 네, 최저임금 정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험도 쌓고 또 내가 지금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브릿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졸업을 하시는 우리 취준생들이라던가 또는 이미 졸업을 했던 분들 또는 기존의 회사를 다니고 새로 이제 공적 영역에서 일하고 싶은데 현재 준비하고 있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요. 체험형 인턴 들어가잖아요. 반드시 5개월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하면서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업의 체험형 인턴에 잘 보시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근무 중에 다른 회사에 지원 가능하고 면접 참여 등에 대해서 100%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나쁘지 않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에서는요. 결국에 과거가 없는 자, 미래도 없다. 자, 이게 면접의 가장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면접을 그럼 어떻게 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자, 이 채용 공고에 보세요. 언제 어떻게 면접 보는지 채용 공고에 딱 나와 있습니다. 또 보세요. 이렇게 면접 어떻게 보는지 아예 배점까지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 어떻게 보지 하는 것보다 인터넷 찾는 것보다 채용 공고를 찾는 게 더 빠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캐치해서 유튜브로 조금 더 찾아보시는 거 저는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여러 면접이 있는데 여기 국토정보공사 같은 경우는 보면은요. 경험 면접, 상황 면접을 보겠다라고 아예 딴 공고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에 대해서 어렵게 찾아보지 마세요. 채용 공고만 봐도 어떤 면접이 진행되는지 알 수 있다. 자, 이걸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서류를 볼 텐데 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곳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자격증, 자, 우리 방송의 취지, 자격증, 교육, 경험사항, 자소서 딱 4가지만 봅니다. 그것만 볼 수 있어요. 제가 면접관으로 갔을 때 그 나머지는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쓰라고 하지도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 서류에서 뭘 볼까요? 언제, 어디서, 얼마의 기간 동안 나의 역할이 뭐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수행 직무에서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었는지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자, 기억하세요. 언제, 어디서, 얼마의 기간 동안 나의 역할이 뭐였고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고 지금 지원하는 직무에 이렇게 적용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가장 베스트거든요. 자, 그래야 면접위원이 딱 읽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질문을 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위원들은요, 여러분들을 야, 준비 많이 해왔네, 좋은데? 라던가 야, 여기까지 했는데 이거 너무 아쉬운데? 자, 결국은 이렇게 2가지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준비를 많이 해온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면접위원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사람이죠.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가 면접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공감력 있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준비 태도나 답변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끔, 저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게끔,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호감을 가질 수 있게끔 어떻게 전달할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딱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 자신감 있는 얼굴로 들어가세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여러분들이 딱 내가 여기 이만큼 준비해 왔어 라는 모습으로 들어가시고요. 여러분들 사실 들어갔을 때 질문을 이거저거 막 받잖아요. 어떠한 질문을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가 만들고 들어왔던 자신감 있는 얼굴을 보여준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면접 점수 무조건 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표정에서 준비 잘해왔다고 자기가 막 비언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를 인지 못할 면접위원은 없거든요. 자, 이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처음 만들어지는 여러분들 첫인상은 어디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외모, 얼굴? 아닙니다. 내가 작성한 자소서입니다. 자,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지원자 안녕하세요. 하기 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면접위원들은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읽고 있어요. 자, 우리 지원자 자기소개 해보세요. 하면 자기소개 듣고 있으면서 뭐 봐요? 이 사람의 자소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첫인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첫인상을 잘 만들어주는 건 서류에서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는 얼굴로 들어온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관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뭔가 불리한 질문을 해요. 그건 그 사람의 그냥 역할인 거예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 주면서 계속 나의 비전을 물어봐요. 그 사람 역할인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계속 넘기면서 나한테 불리한 거를 계속 물어보면서 막 사실 확인을 해요. 무슨 취조받는 것처럼. 그냥 그 면접관의 역할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표정이라던가 왜 자꾸 물어보세요?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사람 역할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셨을 때 최근에는 뭐 마스크 쓰고 면접을 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평소보단 큰 목소리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면접장에서 KF94 마스크를 쓰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데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즘 우스갯소리로요. 야, 그냥 마스크 쓰고 연습하면 안 되겠니? 제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면접 때 마스크를 대부분 쓰고 하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 생각을 해주셔가지고요. 면접 때 내가 어느 정도 목소리 크기로 직무에 따라서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에 가셔가지고요. 이런 거 있어요. 막 질문을 했는데 이 지원자가 면접관님 질문 다시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 되게 신뢰된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면접이라는 자리가 사실 자주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면접위원이 평소 하던 말이 아니고 조금 잘 못 알아듣는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장인의 언어를 쓸 수도 있죠. 해당 직무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니까 쓰는 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최소한 10살에서 15살은 많은 사람이잖아요. 자, 그 사람이 쓰는 말이 다를 수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딱 듣고 이해를 못했다고? 바로 그냥 질문이 뭐였죠? 이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요. 최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 눈치껏 하면서 질문을 다시 물어보면서 맞는 정답을 다시 찾아내서 말씀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면접위원들이 우리 지원자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아마 이거 기회다 해가지고 갑자기 여러분들 네! 어젯밤 꿈속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심파 좋지 않아요. 노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 보통은 면접위원도요 저희가 이제 전문용어로 클로징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끝났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면접위원도 끝났다고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신호를 주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갑자기 막 엄청 막 심파를 쏟아내요. 그 면접관이 좋아할까요? 제가 볼 때 안 좋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요 오늘 면접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도의 표현이면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면접위원이 우리 전자 혹시 내가 질문을 좀 우리가 안 했는데
지원자가 혹시 준비한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조금 면접 시간이 남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준비해온 이야기를 하시는 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을 여러분들이 가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면접을 못 봐서 떨어진 거지 내가 스펙이 모자라서 떨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요. 면접에 가서 떨어지면 내가 어학 점수가 부족해, 자격증이 없어서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뭔가 부족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정도까지. 자, 우리 방송을 보고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취업 준비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면접을 못 봐서 그냥 떨어졌다고 봐야 되지 그게 내가 뭔가 다른 스펙 때문에 떨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면접을 확실하게 준비를 하자. 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시사상식 용어를 많이 좀 준비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면접을 보는 사람들은요. 면접관들은 이미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인사 HR 쪽에서 어느 정도 조금 일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쓰는 언어나 용어가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쪽에 지원을 하겠다. 내가 건설 분야, 원자력 분야, 기상 분야, 뭐 여러분들 뭐 토양 분야, 환경 분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최소한 그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나 단어 같은 거는요. 인터넷에서 좀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해당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런 거를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면접에 준비를 하면서 조금 더 챙겨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질문은 뻔해요. 질문 뻔하잖아요.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보면 질문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물어봐요. 이런 질문 나와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어때요? 뻔하지 않게 답변하는 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면접을 준비할 때 많은 우리 학생들이 엄청 질문을 준비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땡땡 무역에 지원을 해요. 그러면 땡땡 무역 면접 질문 해갖고 주르륵 나오는 걸 막 검색해서 보는데 솔직히 의미 없다. 왜죠?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는요. 어느 회사를 가든 거의 정해져 있어요. 자, 거기에서 내가 뻔하지 않게 준비를 많이 해온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의 면접 포인트거든요. 자,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질문을 찾는데 고생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준비를 많이 해온 사람이란 거를 보여줄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 면접장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경험이 있으세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네, 머리가 하얘지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막 두근두근두근하고 옆에 있는 애들 다 잘생겨 보이고요. 다 이뻐 보이고요. 답변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혼자 조그매진 느낌 들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시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본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면접장에 여러분들 가시는 기회가 있다면요. 반드시 가시고요. 저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카페나 이런 데 보시면은요. 모의 면접 정말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학생이시라면요. 우리 대학에서 실시하는 취업 프로그램 중에 이 면접 관련된 거 많이 있거든요. 들어가세요. 가서 싫은 소리 좀 들으세요. 그래야 면접이 늡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면접관들은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준비를 해왔고 의사소통 역량이 얼마나 있고 그 다음에 상황 판단 능력은 어떠하고 대처 얼마나 잘하고 또 그 다음에 질문을 막 했을 때 스트레스를 빨리 회복해서 답변을 하는지 그리고 기본 태도는 어떠한지 자, 이런 걸 평가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에서는요. 인성 면접, 경험 면접, 역량 면접, 토론 면접, PT 면접, 세일즈 면접, 롤플레이 면접, 영어 면접, 협상 면접 거의 이 9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인성 면접, 경험 면접, 역량 면접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다대 다로 면접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경험을 갖고 있는지 경험 소재에 대한 정리하시고요. 자, 경험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 말할 수 있다.
바로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의사소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무행정 직무에서 이러한 업무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면 영양 면접의 답변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토론 면접에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꾸준한 참여도를 보여라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PT 면접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정답이 없는 질문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보시면서 이거를 내가 논리력 있게 답변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최근에는 세일즈 면접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아마 제가 뭐라 그랬죠?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현재 예전에 했던 면접들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세일즈 면접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롤플레잉 면접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역할을 주는 거예요. 역할을 주고 한번 면접관 앞에서 같이 얘기해보자 이런 면접인데 전에 제가 한번 면접관을 갔을 때 구매 담당자를 만난 영업사원이라는 롤을 주고 면접을 시작을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안녕하십니까 면접관님 이러면 안 되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지금 구매 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역할을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거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과정에서는 거의 원복된다고 그랬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면접은 직무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협상 면접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여러분들 원복돼서 여러분들한테 면접 본다고 공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는요. 모두가 꿈을 실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지는 않아요. 제가 그래서 피라미드 이렇게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여러분들 평가에서 가장 준비가 잘 된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취업 준비하는 거 어떤 목표가 있으세요? 내가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검증을 받아서 내가 이제 사회인으로서 이제 직업 생활을 하기에 앞서서 조금 더 좋은 회사로 가고 싶은 여러분들의 욕심, 나의 목표, 이런 것들, 나의 비전, 나의 가치관,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꿈을 실현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여러분들 모두가 꿈을 실현할 게 있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온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요. 그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기회는 줄 겁니다. 자, 생각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 관리 잘 하셔가지고요. 취업 구직 활동하는 데 있어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정보들 계속 전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력변호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